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5월 11일부터 30명 이하는 대면 수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뭐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리고 저희도 그 30명 이하 대면 수업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이태원 그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면 그저께가 다 취소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아마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나가서 노는 것도 최소화하고 사람 붐비는 곳에도 최소화 해가지고 이게 조금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들이 올라온 거를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질문들이 더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안 찾아지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빼먹은 거 있으면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카톡으로 주시면. 카톡. 뭐야. 이거. 잠시만요. 여긴 안 써지네. 카톡으로 주세요. 바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pH 단위물질 연사법에서 해리 퍼센트는 필수라고 하셨는데, 예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제는 해리 퍼센트가 되었지만,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해리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고 평형상수가 주어졌는데요. 그러면 해리 퍼센트나 평형상수 둘 중 하나만 나와 있으면 용액의 pH를 구할 수 있나요? 예, 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PPT가 아닌 다른 데서는 이게 메모가 안 되나 보네요. 자, 한번 그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쯤 같은데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에는 자, 평형상수가 나와 있죠. 평형상수가 나와 있어서 X라고 두고 풀었습니다. 해리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경우는 3% 해리 퍼센트를 써줬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왜냐면 몰롱도의 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약산이 해리될 경우 반응 속 농도가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1번 문제를 풀 때도 해리된 퍼센트가 3%이므로 생성물질의 농도만으로 pH를 구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반응 속도가 3%인데 이게 전 좀 얘기가 헷갈리는 게 생성물의 몰농도를 알면은 이게 3%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느 정도 해리 됐으니까 생성물을 알 수 있겠죠. 반응물은 주어지는 거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우리 약산이 해리될 경우 반응 농도가 생략 가능하다고 한 거는 그건 저희가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는 보통 해리되는 경우가 1에서 3% 정도입니다. 아주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가지고 그 오차를 그냥 소수점 보면 한 두째 짜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문제를 풀어보면은 숫자가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소수점에서 틀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풀면 제가 막 해줍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자. 약산이 해릴 경우 반응 생략 가능하다. 1번 문제를 풀 때도 1번 문제를 봅시다. 뭔지. 1번 문제가 이건가 보네요. 3% 해리가 됐는데 생성농도의 몰농도만으로 구해되는 건지 보겠다. 자, 3%라는 거를 생략을 여기서 해버리면은 몰농도고 농도가 나오지가 않죠. 그죠? 물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풀었을 것 같은데 저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3%를 생략할 수가 없죠. 그죠? CH3COH 300mg
per 리터의 pH를 구하여라.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 퍼센트를 해리 농도를 알아야 됩니다. 71페이지. 듣고 만약에 조금 더 헷갈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냥 카톡 주세요. 그리고 제가 카톡 주시면은 제가 보이스 카톡 통화 있죠?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좀 나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풀 때 밀리그램 퍼 리터가 왜 ppm인가요? ppm은 100만 분율은 나타내는 것 아닌가요? ppm이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 요거 2번은 대기하고, 자, SAR 구하는 부분이 있다. 위에 1000번 사진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칼슘을 구할 때 1mg가 20mg으로 적었는데 칼슘이 40mg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가 40mg per 2개죠. 이가니까, 그죠? 전자가 이가기 때문에 40으로 썼습니다. 근데 나누기 2를 해서 20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여 염화원을 생성하는데 두 물질의 몰수가 다를 수 있나요? 자, 이건 뭔가 볼게요. 용해도 저기서 나온 것 같네요. 페이지 수를 제가 이렇게 안 뜨지? 잠시만요. 좀 느리네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후진 건 아닌데. 자, 이거 문제 같습니다. 그죠? 지난 수업 때 용해도족에 대해 배웠는데 예제 5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5번 같아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여 염화원을 생성하는데 두 물질의 몰수가 다를 수 있나요? 자, 이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패스 속에 염소이온 클로라이드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리터가 있다. 자, 따지면 이런 비커 안에 염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염소만 있는 용액에 클로라이드가 녹아 있으니까 이거의 농도를 이용해서 염화원으로 침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얼마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주어야 염화은으로 침전을 시켜서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AgCl로 침전하니까. 이것도 아마 용액으로 되어 있겠죠. 용액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용액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랑 두 개를 넣어가지고 AgCl로 침전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풀이한 거 보면은 AgCl이 있는데 Ag와 Cl로 이온화되죠. 자, 용해도죠. Ag의 몰농도 곱하기 Cl의 몰농도입니다. 그게 1.7 곱하기 10-10승으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초에 이거는 염소이온의 농도잖아요. 그죠? 염소이온의 농도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X를 한 게 이것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이것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양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그랬더니 구했던 이거가 되는 거죠. 이것보다 양이 더 증가가 되면은 AgCl로 침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AgCl을 최초로 갖고 있다가 물 속에서 Ag 플러스 Cl로 용해를 시킨 게 아니죠. 이거의 몰농도가 맞다면은, 만약 이거의 몰농도로 주어졌다면은 질문하신 것처럼 이거 몰농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있는 데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애초에 시작점이 틀리기 때문에 몰농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몰수가 다를 수 있나요? 예, 다를 수 있다. 원래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지금 AgCl을 다 이온화 시킨 게 아니잖아요. Cl이 있는 곳에다가 Ag를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물수 양만큼만 침전이 되고 나머지는 잔류하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거 단위. 이거가 저희가 수업 때 뭐 이런 거 안 했죠? 단위 같은 거. 근데 제가 조금 거기 한 게
사실은 이런 단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1학년 수업에 저는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학년 때. 환경공학개론이나 환경학개론 때.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은 이게 그럼 최초에 할 게 지금 엄청 많은 건데요. 단위를 다 모른다고 치면은 사실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안 배우고 넘어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ppm이에요. ppm 그죠? 밀리그램 퍼 리터. 잠시만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지금 페이지를 보고 필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경도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일단 하죠. 새 슬라이드. 몇 개 정도 있어야겠지? 3개 정도. 자. 이게, 자, 봅시다. 용액의 농도 ppm이라. 밀리그램 퍼 리터가 왜 ppm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밀리그램 퍼 리터가 왜 ppm이냐? 자, 일단 농도 개념이에요. 농도. 농도는 뭡니까, 여러분? 농도. 용액분의 용질이죠. 용액분의 용질.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하면은, 소금물은 물분의 소금. 소금은 녹는 물질이고 물이 녹인 물질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소금물 용액은 소금 용질과 물 용매의 합입니다. 그죠? 이게 용매, 용질. 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게 ppm을 가기 전에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백분율. 백분율 퍼센트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죠? 100개 중에 몇 개인가 나타내는 거죠. 100개 중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1%는 100개 중 1개. 맞나요? 는 100개 중 1개입니다. 잠시만요. 가끔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가 오류가 납니다. 이거 잠깐 기다려야 돼요. 됐다. 100명 중 1명. 그죠? 100g 중 1g. 그죠? 100kg 중 1kg. 등등등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1%라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량 백분율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중량 백분율. 중량 백분율을 우리가 웨이트 퍼센트라고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용액 100g 중 용질의 g수. 용액 100g 중에서 용질의 g수입니다. 무게 단위로 했어요. 웨이트. 그죠? 그래서 중량 백분율입니다. 용액
100kg 중에서 용질 킬로그램 수.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것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40%의 소금물은 용액 100g 중 소금 40g.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백분율입니다. 백분율. 자, 근데 지금 그램 나왔죠? 원래 그램은 이제 무게 단위고 부피 단위로 위에 밑에는 분모가 리터나 뭐 밀리리터나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좀 느낌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비중에 관련된 거예요. 비중 1일 때는 1kg이 1리터입니다. 무게가 부피로 같아지는 거예요. 비중 1일 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이 백분율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백반분율 한번 보시죠. 아까 질문자가 한 겁니다. 백반.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잘 안 써지죠? 백만 분율. 자, 100만 분의 1이라고 질문자가 얘기했습니다. 맞어요? 파트 퍼 밀리언입니다. 파트 퍼 밀리언. PM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100만 개 중에서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 1ppm. 1ppm 뭔가요? (100만 개) 중 한 개입니다. 100만 명 중 한 명. 100만 그램 중 1g. 그죠? 다 ppm이에요. 파트 퍼 밀리언입니다. 자,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중량으로 봅시다. 중량으로. weight per weight. 중량으로 한번 볼게요. 자, 1 ppm은 1 000 그램 분의 1g. 왜? 100만 개 중에 하나니까. 100만 그램 중에 한 1g이니까. 그죠? 100만 그램 중에 1g입니다. 오케이? 요거 이제 요게 뭔지 알겠죠? 자, 이거를 다시 쓰면 10의 6승 그램 분의 1g이에요. 자, 얘는 1g이죠. 자, 1g에서 1kg 10의 3승배입니다. 그리고 1톤 10의 3승배입니다. 그죠? 두 개 하면 10의 6승이죠? 그러니까 1톤분의 1g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얘를 위로 올릴게요. 3배 올릴게요. 그럼 얘는 3배 떨궈주면 똑같죠? 3배 똑같이 떨구면 똑같죠? 1 밀리그램, 1 킬로그램. 요거 3배 떨군 겁니다. 3배씩. 10의 마이너스 3승배씩. 그죠? 설명. 자, 그래서 1ppm이 지금 10만 그램, 10만 개, 10만의 그램, 10만 명 중에 한 명, 한 개, 1g, 10만 그램 중에 1g입니다. ppm이. 그죠? 그거대로 갔더니 결국 어떻게 나왔어요? 1mg per 1kg로 나왔습니다. 1mg per 1kg. 그런데 비중이 1일 경우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게 다 비중이 1입니다. 이게 1kg은 1리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랑 같이 결합하면 1mg per 리터. 밀리그램 per 리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요거 다시 시간상 끊고 다시 할게요.